이 물건 현장에서는 평당 25만원의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물건을 1년 후에 지금 감정가의 90%로 매각한다는 전제를 깔면 예상 수익은 183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수익률은 40%가 넘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공경매 멘토 김교수입니다. 제가 요즘 어딜 가든지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어느 지점부터 시작할 것이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2019년 부동산 가격까지 떨어진 이 시점이 바로 투자를 시작할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디부터 언제부터 투자를 시작할까 그만 고민하시고 지금 바로 저희 놀공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경매 투자를 시작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면 종잣돈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종잣돈, 시드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이면 충분히 지금 당장 공매 투자, 경매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3천만 원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공매 토지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네, 온비대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공매 진행 중인 물건을 통해서 3천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물건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석곡리 3-2번지 물건이 되겠습니다. 압류재산이고요. 지목은 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9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363평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7,439만 8천원입니다. 평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자료를 통해서 물건의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면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서 도로 전면 상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 한면 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도를 통해서 이 물건의 입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지도를 통해 보니 이 물건의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긴 하지만 이 물건지 인접지들이 전부 개발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지 역시 향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지로부터 1.5km 이내에 학교, 주민센터 등 학교 및 편의시설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400m 이내에 있습니다. IC는 1.7km 이내에 있습니다. 교통적인 입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발 호재로 꼽히는 산업단지가 5km 이내에 3곳 이상 입지하고 있습니다. 세종 첨단 일반 산업단지가 5km 이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 개발 호재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찰 정보로 돌아와서 이 물건 마지막 회차에는 얼마에 입찰 가능한지, 평당 얼마에 입찰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회차별 입찰 정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물건 1회차에서 7,440만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4회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회차에 가면 이 물건 3,720만원에 입찰 가능합니다. 평당 10만원에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 물건 현장에서는 평당 25만원의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회차에서 낙찰을 받는다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수익성이 높고 탐이 나는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코 입찰해서는 안 된다,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물건이 우리가 투자할 만큼 안전한지 여부를 압류자산 정보를 통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이 투자할 만큼, 우리가 입찰할 만큼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를 따져보는 과정은 다른 말로 권리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권리 분석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모든 공매 물건을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후순인 경우, 두 번째는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되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세 번째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되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 신청을 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더 이상 권리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권리 분석 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되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이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역시 그 자리에서 권리 분석 끝입니다. 이 물건에 입찰하고자 할 때는 확실히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100%를 더 않는 조건으로 이것이 수익이 된다면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위험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권리 분석 그 자리에서 멈추고 내가 입찰할지 말지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고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 신청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분 과정에서 100% 전액 다 배분을 받는다면 낙찰받은 내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분 과정에서 100% 전액을 배분받지 못한다면 배분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내가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권리 분석 시에 공매 물건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분류하고 난 다음에 권리 분석의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을 이 물건에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하게 권리 분석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복잡하고 어렵게 배웠던 권리 분석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쉽고 간편한 권리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류재산 정보에서 임대차 정보 보니 임대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권리 분석의 물건 분류 기준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후순위인 경우, 이 경우는 그 자리에서 권리 분석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 낙찰받고 나면 낙찰 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 여기서 권리 분석 끝, 100%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공유자의 성씨를 보시면 전부 같은 성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의 땅인데 농사를 잘 짓고 있다. 이런 땅의 일부를 우리가 낙찰받는 경우는 다른 공유자가 결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협상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성도 좋고 안전한 데다가 그리고 협상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분 토지로서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춘 토지로 봐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물건의 분석 과정, 손품 과정은 마쳤습니다. 손품 과정이 끝나면 이 결과를 가지고 임장 활동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발품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발품에서는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품 과정에서도 먼저 물건 현황은 현장에서 꼼꼼히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면적, 지목, 용도 지역, 지분 여부,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 등등은 현장에서 재차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기본을 놓쳐서 잘못되는 경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앞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개발 허가 조건을 꼼꼼히 세심하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로 전면, 도로 너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물건의 경우 세로 한 면 가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배수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물건의 경우 바로 인접지에 구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물건지에서는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장 과정에서는 현장을 보신 이후에 반드시 인근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이 물건지의 시세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물건지의 경우에는 평당 25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세를 확인하실 때에는 그 지역의 개발 호재가 시세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앞으로 반영될 것인지도 현장에서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품과 발품을 종합해 본 결과 이 물건의 경우 마지막 회차에 입찰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끝으로 이 물건을 마지막 회차에 입찰한다는 전제로 어느 정도의 시드가 필요한지, 그리고 1년 정도에 매각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출입니다. 이 물건을 마지막 회차에 최저 입찰 가격으로 입찰을 한다면 이 물건을 취득하는데 총 소요되는 비용은 3,92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저 입찰 가격과 취득세와 필요 경비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을 전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다면 이 물건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야 될 자기 자본은 3,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을 1년 후에 지금 감정가의 90%로 매각한다는 전제를 깔면 7천만 원 정도의 매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1,24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예상 수익은 1,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수익률은 40%가 넘습니다. 이 물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공매에 오시면 이런 물건 상당히 많습니다. 집값이, 땅값이 계속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며 부동산 시세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결코 부동산 투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공매 투자, 경매 투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놀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놀공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매 물건 정보 가득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